교육단체의 공간 자립을 위한 영국의 사례탐구라는 주제로 영국에 다녀온 저는 엄문용이고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저는 어린이 청소년 연극 분야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지 한 12년 정도 된 이제 그래도 조금 연차가 된 어린이 청소년극 분야의 활동가이고요. 그리고 저는 13년 정도 프리랜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연극놀이 쪽에서 10년 정도 활동을 한 프리랜서 연극놀이 강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 마지막 발표회를 이제 오면서 지난 여름에 여기 와서 이제 인터뷰 면접봤던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영어로 막 질문을 하셨는데 엄청 버벅거리고 막 집에 가서 둘이 이불킥하고 했던 그런 기억과 또 짧은 기간 안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됐어가지고 그 영국 단체 전혀 일면식도 없는 곳에 메일을 보내고 그 답을 기다리면서 막 긴장했던 그런 순간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래도 잘 굉장히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유수의 기관들을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여기 이제 어린이 청소년 연극 쪽에 이제 몸담고 계신 분이거나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이것뿐 아니라 이제 함께 인터뷰 내용을 주로 담은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떤 함께 하시는데 도움이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민의 출발 지점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간이 없이 계속 활동하는 것은 때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져요. 레지던시는 다양한 기회를 만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에서는 좋았지만 재정적으로는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지원 사업들만 하다 보니 레지던시를 나온 뒤 독립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지 못했어요. 30대 초까지만 해도 공간 없이 자유롭게 여러 작업자들과 접촉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 공간에서 저라는 개인의 역사와 작업의 역사가 쌓이는 것을 보며 깊이 있는 작업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이 내용들은 7년에서 15년 정도 된 제 주변에 어린이 청소년 혹은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을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과 제가 간단한 서면 혹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받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인터뷰에서의 이 이야기들이 저의 고민하고도 굉장히 닿아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꽤 오랜 시간을 문화예술 교육 쪽에서 활동하면서 공간의 필요를 느끼는데 그것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렵고 어떤 식으로 공간적인 자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모두가 공간을 이렇게 원하는데 공간을 갖기가 어려울까? 단발적이고 제한이 많은 레지던시 이외의 공간 지원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학원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과의 자유로운 창작에 숨쉬는 공간으로 지역과 공존하면서 예술 철학을 가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역사성을 가지려면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까? 지역 또는 정부 또는 재단 또는 교육청과 같은 기관과의 협력과 지원 아래 우리 같은 민간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예술 교육이 함께하는 지명도 있는 공간 혹은 역사성을 갖는 공간이 한국에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고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에서 이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폴카 시어터, 훌라발루 시어터, 유니콘 시어터, 니하이 시어터, 북시합 시어터, 바비칸과 같은 6개의 공간을 탐방하고 그 중에 4군데의 공간 기관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조 벨로이, 토니 그레안, 가이 어치스, 피터 위니 윌슨, 단 하글리, 알리슨 벨빈과 같은 개별 활동가들 6명을 만나서 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3시간에서 6시간까지 기차 타고 가야 되는 영국 전역의 그 공간들을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이제 사업 이 계획서 이 발표는 그 만남을 통한 저희가 발견한 것들 그리고 어떤 출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탐방 일정 스케치를 박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제가 마이크를 안 사용하면 불편하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리모컨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찍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런던 브리지 남단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유니콘 시어터입니다. 영국의 어린이 청소년극을 리드한다라는 문장을 내세우면서 6개월 아기들부터 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건물 안에는 320석의 극장과 분장실, 그리고 여기 로비고요. 카페, 연습실과 스튜디오, 드라마 수업 공간, 회의실과 사무실 및 소품, 의상실 등의 공간이 있습니다. 유니콘 시어터에서 인터뷰에 응해준 이벤트 프로듀서 세이어 스미스와 교육 담당자인 캐서린 그레이드에게 했던 질문들입니다. 유니콘 시어터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유니콘 시어터에서 생각하는 극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철학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시면 극장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상상을 확장시키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이야기를 공유하고 무대를 보며 스스로를 바라보고 혹은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측면이 있다. 저희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콘 시어터는 런던 근방의 학교들과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일을 하면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탐험하고 드라마와 공연을 통해 상징을 찾기를 기대한다. 이 지점은 어린이 청소년의 삶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부분인 것이다. 드라마와 공연은 그들이 보다 소통하고 이해하며 감각을 확장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요, 극장이 있는 런던 브리지 남단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번화가에다가 주변에 높은 빌딩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저희 생각에는 매우 이색적인 공간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객 유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관객 유치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좋은 공연은 물론 다양한 대상과의 워크숍 그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영국 북동부 달링턴에 위치한 달링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훌라발로 시어터입니다. 혹시 훌라발로라는 말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훌라발로? 신나세요? 예, 사실 아이들이 이 훌라발로라는 발음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극장 이름을 훌라발로라고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발음하기를 좋아해서라고 하고요. 훌라발로라는 뜻이 사람들이 흥분하여 야단법석을 떠는 소리, 뭐 웅성웅성 와글와글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훌라발로 시어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갈색 벽면 있잖아요. 이 벽면은 옛날 소방서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 사진의 왼쪽 편에 달링턴 히포드롬이라는 달링턴의 대표 극장 벽면이랑 마주 붙어 있습니다. 지금의 훌라발로 시어터가 있기까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히포드롬 시어터와 옆에 있는 소방서가요. 훌라발로 시어터는 0세에서 16세까지 관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극장이었습니다. 유니콘 시어터가 갖고 있는 중성적인 외관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극장 로비 모습이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플레이룸과 그리고 저희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아이들의 다양한 키높이를 고려한 손잡이가 보이시나요? 2단으로 보여집니다. 극장 곳곳에 아이들을 굉장히 고려한 공간들이 많았었어요. 로비 한켠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검은색 의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호자들은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수도 있고 동시에 보호자들끼리 수다를 떨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플레이룸의 내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연습실이고요. 극장 공간입니다. 이 극장 공간의 뒷벽면이 아까 보신 소방서 건물의 벽면입니다. 그리고 훌라발로 시어터는 소방서 건물을 중심으로 증축한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뒤편으로 보이는 저 객석이 이동형으로 매우 활용적인 극장 형태와 크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홀라발루 시어터의 행정 담당자인 로라 케이스와의 인터뷰 중에서 주요 질문들입니다. 극장 공간을 갖기로 한 계기와 지금의 공간을 갖기까지의 과정,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극장을 지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했는가 등에 대해서 질문을 나누었고요. 달링턴, 지금 저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달링턴 아트센터 안에, 건물 안에 상주하던 홀라발루 시어터가 2012년에 아트센터가 금전적인 이유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까 바로 옆에 히포드림 시어터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히포드럼 시어터가 그 당시엔 시빅 시어터였거든요. 시빅 시어터가 히포드럼 시어터로 확장해서 다시 극장을 짓기를 원했던 시기와 딱 맞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홀라발루 시어터는 아까 그 소방서 건물이 굉장히 자기네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많은 정황들이 참 잘 맞아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홀라발루가 갖고 있었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그때 지역 정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달링턴을 대표하는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의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지원금을 받는 경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달링턴을 대표하는 주로 어른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히포드롬 시어터와 히포드롬 시어터의 중축과 함께 달링턴을 대표하는 어린이 전용 극장인 홀라발루 시어터가 벽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옆에 바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극장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홀라발루 시어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제 기관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첫 번째로는 홀라발루 시어터와 히포드롬 시어터의 공간적 결합이 극장 사이의 운영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실제로요, 어린이 공연들은 주로 낮 시간에 공연이 많잖아요. 그때 화장실이 막 붐비게 되면 유리로 된 자동문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히포드롬 시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포드롬 시어터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히포드롬 시어터는 어른 관객이 많으니까 저녁 공연이 많잖아요. 그때는 문 하나 넘어와서 홀라발루 시어터의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그 카페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달링턴 아트센터 안에 홀라발루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2012년에 문을 닫았던. 근데 아트센터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예술이 모여 있었던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없었고 건물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것은 건물 전체를 사용하며 다양한 기획을 통해 경제적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를 원한다. 아트센터 주변은 굉장히 번화가였던 반면에 지금 홀라발루 시어터가 있는 곳은 주택가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되면서 설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곳은요. 런던에 아주 큰 극장이 있기로 유명한 워털루라는 지역에서 만난 굉장히 작은 규모의 더 북숍 시어터입니다. 사실 이 북숍 시어터는 저희 계획이 없었어요. 이곳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거든요. 어린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 개발을 한다는 철학으로 시작한 극단 영빅 시어터에 공연을 보러 갔다가 영빅 시어터 바로 길 건너편에 북숍 시어터라는 저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잖아요. 특히나 연극을 하는 저희 둘의 입장에서는 북숍인데 시어터래.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그냥 한번 들어가 봤던 공간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이네요. 예, 이곳은 서점입니다. 아주 작은 서점이에요. 그리고 소설, 연극, 공연 예술에 관한 문학 작품과 중고 서적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점의 안쪽에 32석의 작은 극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서점 주인이면서 연출가인 루이스 가요리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서점 운영과 동시에 작은 극장을 운영하면서 공연을 지속해 나가는 극단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저 연출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극단의 철학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지원금이 없으니 증명해내야 하는 부담감이 없다는 것. 자신들의 호흡에 맞추어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들의 특징이라고, 그것을 철학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큰 극단들, 너무 자리를 잘 잡은 극단들 위주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좀 작은 규모의 단체들이 꾸려나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버밍엄으로 가게 됐습니다. 프리랜서 배우이며 연출, 예술교육가인 알리스 벨빈, 저 중에 가운데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1인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나 글릭,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극단 한영 대표인 피터 위니 윌슨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밍엄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가이 허친스입니다. 스토리텔러이고요. 극단 모비덕의 대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버밍엄에서 들었던 얘기들은요, 정부의 예술 지원금이 점점 줄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단체들이 지원금 받기가 너무 어렵고요. 많은 작은 규모의 단체들이 공간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원금만으로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이 유니콘 극장의 위치 선정부터 극장이 위치를 선정하고 극장을 지어서 극장이 완성돼서 극장이 자리를 잡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함께 했었을 때의 유니콘 시어터의 예술 감독이었던 토니 그레함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연극 연출가이고요. 1992년부터 97년까지는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지방에서 타그 시어터의 예술 감독을 지내고 97년부터 2011년까지 유니콘 시어터의 예술 감독을 지냈습니다. 토니 그레함과는 앞에 사이어나 캐시와 다르게 유니콘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니콘 시어터의 초대 예술 감독이며 26년간 유니콘 시어터의 예술 감독을 지냈던 캐럴 제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캐럴 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유니콘만의 극장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캐럴 제나가 극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 이유는 비저빌리티, 가시성, 아이덴티티, 정체성, 레퍼토리, 작품입니다. 그리고 토니 그레함이 덧붙인 극장을 건설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두 가지 고려사항이 리서치와 스케일,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가시성, 비저빌리티가 민간문화예술교육단체 무동을 12년간 운영한 엄문영 선생님이 공간 자립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와 너무나 맞닿아 있어서 좀 소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 네. 여기 아래 있군요. 예. 순회 공연의 문제는 공간을 이동하다 보니 공연이 끝나고 관객의 마음속에 순회 공연의 문제는 공연이 끝나고 공간을 이동하다 보니까 공연이 끝나고 분명히 관객들의 마음속에 남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중심점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되는 공간이 있어서 정체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요. 어린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같이요. 토니 그레함에게서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예로는 다양한 지원금도 있지만 개인 후원금을 조금씩 모아서 큰 돈을 만들 수 있으니 개인의 후원금을 조금 노려보아라. 두 번째는 공공기관과 함께해라.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과 같이 지어진 어린이 청소년 극장들이 있더라고요. 혹은 폴카 시어터의 경우에는 교회 건물, 오래된 교회 건물에 극장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과 함께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원금이 있을 만한 곳을 한번 노려봐라. 예술, 교육, 혹은 지역
아니면 어린이 전문 기관 혹은 어린이를 케어하는 기관 어디든 현실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기관들을 한번 찾아봐라. 시간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토니 그레함이 저희 질문에 대해서 되게 핵심적인 대답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럴까요? 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폴카시어터였고요. 폴카시어터는 지금 극장을 새로 짓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퓨처 폴카라고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볼 곳은 니하이, 영국 남부 코널 지방에 있는 니하이 시어터입니다. 지금 사진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어사일럼이라는 극장 이름이고요. 그리고 저기 뒤편에 하얀색 반구 보이시나요? 저게 하얀색 돔 텐트가 어사일럼 극장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넓은 들판이 있고요. 거기 있는 소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코날 지방의 메브기시라는 지방에 있는 로스트 가든 오브 헬리건이라는 공원입니다. 그 공원 200에이커 그러니까 80만 9,371제곱미터 면적의 공원 안에 저 극장이 들어가 있고요. 극장이 기획에 따라 여기저기 그 공원 안에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텐트형 극장입니다. 예. 여기는 극장 내부고요. 내부고 지금 여기 계신 이 분이 마이크 셰퍼드라고 니하이를 만든 분이세요. 본인의 역할을 액터 매니저라고 지칭하더라고요. 배우이고 매니저이고 연출도 하고 글도 쓰고 밴드 몰고 의상도 빨고 극장 청소도 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매표소입니다. 저녁 6시 이전에는 공원 입장권을 팔고요. 6시 이후에는 공연 티켓을 팝니다. 그리고 낮 공연이 있을 때 어린이 공연도 있는 곳이거든요. 낮 공연이 있을 때는 여기 앞에 벤치 보이세요? 저 안에서는 공원 입장권을 팔고 이 앞에서는 극장 공연 티켓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니하이 극장 어사일럼의 인상이 다른 극장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극장들이 대상을 중심에 둔 철학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면 니하이 극단의 어사일럼 극장은 자신들의 철학이 공간의 여실히 드러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사일럼이라는 뜻이 보호소, 난민, 정신병동, 쉴 것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힘과 집단적인 힘, 창의성의 힘을 믿는다.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른 벌판에 자연이 주는 가르침 속에서 극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빨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사이사이 비어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발견한 것들을 좀 나눌게요.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파란 글씨로 써있는 그 부분의 내용을 먼저 좀 중요하게 함께 나누고 싶은데, 지금 유니콘 시어터는 캐롤 제냐로부터 시작한 순회극단, 공간이 없는 순회극단으로 출발한 극장이었고, 훌라발로 시어터도 클리블랜드 독립극단에서 출발한 민간 단체였죠. 니하이 시어터도 마찬가지로 지역 출신의 예술가로부터 시작한 극장이었고요. 폴카 시어터 역시 자체적인 기획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간 확장을 위한 굉장히 전반적인 사람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공간 확장 모금 운동 중에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어떤 걸 느꼈냐면, 저희가 이제 대체로 위로부터의 어떤 공간 지원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예술단체들이 자신들의 색깔과 혹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그것을 위한 공간을 지역정부나 재단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긴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필요한 돈을
받아내서 독립적인 운영을 하면서 단체의 색깔을 잃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해 나간다라는 점이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지점에 대한 좀 고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예술가들 스스로 굉장히 구체적인 지점에 자신들의 작업과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것으로 출발한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자신들 어떤 청사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더러 재단 및 정부 기관에서는 예술가로부터 출발하는 공간 기획에 대한 인정과 그런 지원 시스템의 변화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특별히 민간 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 공간 그 기관에 민간 후원자들 이름을 붙여놓은 공간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많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이 관객 참여자와 함께 성장하는 역사성을 갖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흥미롭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진 공간으로서 니아이 시어터를 좀 다시 보고 싶은데 여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무실이나 연습실이나 극장이 함께 있지 않은 그 지역 내의 다양한 공간 안에 자신들의 창작소와 텐트형 극장과 그리고 작은 사무실이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 운영을 하는 기관이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한 데에는 본인들의 호흡에 맞춰서 작업을 해나가고 발표하겠다라는 아주 예술적인 예술가들의 그룹에서 발현될 수 있는 생각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웠고, 그래서 그 자기들의 그 예술 철학과 굉장히 닿아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재미있었고요. 지역의 문화 공간과 상생하는 극장 시스템, 그리고 굉장히 그 다방면의 흥미로운 아까 소개를 못했는데 워크 위드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다운받아 갔는데 코널이 한국의 제주도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이 극단에서 그 공간을 말하자면 걸으면서 스토리텔링을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작업들을 해낼 수 있는 그 정신이 공간 안에도 담겨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릴라식 대항공간 북샵 시어터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자유를 얻는다라는 그 정신이 저한테 굉장히 조금 다른 자극이 되어서 저희가 이 공간도 인상적으로 봤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토니 그레함의 이야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굉장히 순회 공연을 많이 하는데요. 극장이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는 것에서 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저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물리적인 역사성이 쌓인다라는 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2시간 정도 저희랑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미리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 내용 그걸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팁, 다양한 공간의 가능성에 눈을 열어라, 예술단체의 공간은 단체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공간이 필요한 이유와 이미지를 구체화해라, 단계를 계획하되 일단 가능한 선에서 시작하고 지원은 아주 생각지 않은 다양한 곳에서 올 수 있다. 문화예술개혁의 가치에 공감하는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결국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상상하라 라는 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자료들을 함께 나누고 담론을 좀 형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라운드 테이블과 팟캐스트를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명 극장, 니아이 시어터의 극장에 힌트를 얻어서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빈 학교 공간에 상주하고 운동장에 도명 극장을 세워서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극장이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죠. 제가 실력이 딸려가지고 저희는 예술을 제공하고 학교는 공간을 저희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식이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역사가 되는 공간을 상상하며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좀 의미 있게 보셨던 그 북샵 시어터하고 뒤에 니아이 시어터가 어떤
공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새로운 상상력으로 만든 공간인데 거기에서 그 예술가에게 혹은 연극을 하는 분들에게 공간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혹은 또 그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이나 에너지에서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어떤 부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탐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에는 사실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동안 문화예술 교육을 하면서 내가 내 호흡을 예술가로서 가지면서 작업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가장 큰 필요를 느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 지속적으로 어떤 참여자나 혹은 관객을 만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거나 필요할 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예술가적인 흐름이나 호흡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 사업을 만나서 정말 지원하고 운이 좋게 다녀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팀이 북샵 시어터와 니하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북샵 시어터는 사실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그 기간 안에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자리 잡은 기관들을 둘러보던 중에 발견한 그곳에서의 그 이야기가 자유를 선택하되 지원금을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했다라는 어떤 그 정신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공간을 갖는다고 할 때,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남아요. 이제 어린이 청소년 연극이라는 것이 갖는 공공성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우리가 다 해결하겠다라는 취지가 과연 옳은가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지점에서도.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그런 출발을 하겠다라는 선택과, 그래서 자기들은 성장하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더 키우고 싶지도 않고 딱 하고 싶은 만큼 하면서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갖는 팀이 가져야 할 방향은 어딘가라는 것에 대한 다양성의 어떤 하나의 선택지로 저에겐 다가와서 굉장히 약간 청량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니아이 같은 경우도 다른 유니콘이나 훌라발루 같은 경우는 예술 민간단체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현재는 굉장히 그 단체 내 기획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아이가 유일하게 예술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성장한 단체인 거예요. 그 만든 사람도 예술가고 예술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자는 두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기획이란 전공이 있는 건 알지만 별로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서 기획자를 두라는 압박을 자기들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집단성이나 연극성을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을 그 지역 안에서 구현해내려고 했던 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단체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결과나 형태로서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갖기가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두 단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두 분께서 가셔서 보시고 또 경험했고 발견했던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 예술가의 삶으로서 예술 교수자 혹은 연극가의 어떤 삶에 어떻게 이렇게 반영이 될까요? 좀 아까 얘기하신 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당장 이런 걸 해보려고 한다라든가, 뭐 팟캐스트에서도 우리가 어떤 뭐 다양한 팟캐스트가 있는데 우리만의 팟캐스트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기 한 가지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른 게, 일단 저희는 이 공간을 시작해야 역사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유니콘 시어터 같은 경우에 그 설립자인 캐롤 제나가 공간을 필요로 했던 것과, 그리고 그 캐롤 제나가 사망 이후에 그 많은 예술 교육 감독이 수차례 바뀌면서도 지금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극장 건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 공간이 없으면 우리 팀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하게 돼서 아 이거는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함께 엮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모이고 쌓이고 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공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래서 공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어떤 확신 그리고 다양한 상상으로 출발해야겠다라는 어떤 팁 그거를 하나 얻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아까 팟캐스트 이야기를 했던 거는 공간이 여러 가지 맥락으로 상상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온라인 공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아직도 홈페이지가 없는데 일단은 온라인 공간의 확보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의 그 자료를 쌓아나가는 의미로서의 팟캐스트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한 팟캐스트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쌓아가고 모이고 하는 작업으로서의 다양한 맥락의 공간들로서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공간이 있는지 매일 피터팬의 좋은 방부하기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가능성이 있는 곳을 이제 좀 찾아보려고요. 실제로 가져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예. 예. 네, 저는 이제 하남에서 왔는데요. 사실은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술관은 좀 거리가 멀긴 한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을 좀 전공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일본 유아교육 전문가 분이 한 얘기인데 우리 한국에 와서 그 본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깜짝 놀라고 어이없었던 게 어떻게 운동장 없이 유치원이 운영이 돼요?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중고에서 운동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 유치원이 운동장을 갖는다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제목의 공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때도 그게 공간이었을까? 교육을 위한 공간, 필요한 공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데 지금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연출가나 이제 강사나 어쨌든 그 공간을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공간을 많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에 대해서 그 가셨던 곳에서 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그 수요자들과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아까 만약에 제가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냐고 그 질문을 제가 대답했더라면 저는 방금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각 극장들이 극장을 지은 철학이 너무나 뚜렷한데 그게 그 수요자 아이들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달링턴에 있는 홀라발루 시어터를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그 안에 내부의 색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색감이나 지금 이 나무 결이나 이게 너무나도 인상적인데 혹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레지오 에밀리아와 네, 도움을 받아 일반 색감이 아닌 지금 성장하고 있는 특히나 뭐 0세에서 1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곤 있지만 홀라발루 같은 경우 0세에서 5세를 주 타겟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대의 아기들이 가장 편안해할 수 있는 나무 질감, 가장 편안해할 수 있는 색감들, 그리고 그 색감들을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도입을 해서 화장실에 있는 벽들, 문들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손잡이도 다 다르고요. 물 나오는 것도 달라요. 그렇게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했던 게 한 가지가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유니콘 시어터인데요. 유니콘 시어터는 극장을 건설하는 중간에 아이들을 12회 정도 리서치를 했대요. 그래서 유니콘 시어터가 어떤 모양이면 좋겠어? 유니콘 시어터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했더니 한 아이가 유니콘 시어터인데 왜 유니콘이 없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유니콘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 그랬더니 유니콘은 날라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빌딩을 만드는데 유니콘이 날라 들어와? 그랬더니 반은 밖에 있고 반은 안에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러네. 네 말이 맞구나. 그랬다고 해요. 그 나중에 유니콘 한 마리가 전체 4층까지 아우르는 큰 유니콘이 들어오고 반 잘라서 밖에 놔두거나 안에 놔두거나 이렇게 다 자르진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유니콘 시어터 안에는 유니콘이 들어와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 유니콘 시어터 안에 있는 카페
복도 공간이 있어요. 그 복도 공간도 아이들이 이 안에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리서치하고 그 공간이 이런 것으로 꾸며졌으면 좋겠어 하는 것 위주로 꾸며져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예, 그 아마도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또 우리가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정말 많이 하고 또 저는 이제 가장 부러웠던 게 그 외국의 어떤 페스티벌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냥 한 사람이 시작해갖고 어렵지만 꾸역꾸역 이렇게 하셔갖고 한 30년, 40년쯤 되니까 이게 국제적인 명성도 생기고 자리도 잡는 예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시작은 굉장히 작게 했으나 그거를 계속 했던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께서도 그런 상상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